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2학기 4단원 효과적으로 발표해요. 8, 9차시 영상 발표회 하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효과적인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다에 대해 학습한 이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영상 제작을 완료했나요? 모두 다 한 줄로 알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영상을 보며 오늘 배울 내용을 유추해 봅시다.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사초 6학년 이희종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과장 송은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정책과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진로교육 정책과는 여러분들의 소질과 또는 좋아하는 그런 적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과입니다. 진로교육정책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였나요? 보람을 느낄 때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가장 보람을 느낀 거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또는 진로 교육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할 때 꿈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로교육정책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맞는 이러한 여러 교육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해주지 못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상서초등학교의 진로교육에 조언해 주실 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상서초등학교의 진로에 대해서 조언할 점 사실 너무 이렇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진로에 좀 더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는 그거에 이제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서초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다 많이 들은 말이겠지만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 꿈이 단순히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꿈을 넘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생 정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꿈 넘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영상에서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네, 우리 진로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부 과장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에서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영상의 장면은 어떻게 구성하였나요? 먼저 처음에는 영상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허설 과정을 짧게 넣었죠. 그래서 리허설 과정 안에는 카메라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회자가 인터뷰를 연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선생님은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중에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는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진로교육 활동을 통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정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잘된 부분과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선생님은 잘한 점은 앞부분에 노래를 적절히 넣어서 지루하지 않고 흥미를 자극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부분에서 자막을 넣어줘서 인터뷰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점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은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주변에 잡음이 많이 들렸던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점을 찾아보았나요? 자, 이렇게 방금 영상을 보고 선생님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영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배울 내용을 모두 완료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영상 발표회를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을 보고 질문하고 답했던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4쪽을 펴주세요. 우리 모둠이 제작한 영상 자료를 발표할 준비를 해봅시다. 1번,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소개할 내용을 정해보세요. 160에서 161쪽에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친구들과 연습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직접 만든 영상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는 그 연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모둠은 요리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사입니다. 방송에서 유명 요리사가 요리하는 장면, 요리사와 직접 면담한 내용, 다양한 요리 분야를 조사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라고 간단히 만든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영상을 시청하는 식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2번, 영상을 보여준 뒤에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말풍선을 보면 영상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상을 본 뒤에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에 있어서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빈칸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적어봅시다. 그리고 3번,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을 말해보세요 부분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지금부터 시작! 그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영상을 촬영하면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들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하려는 주제를 파악하며 듣습니다. 또 촬영이나 편집에서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 듣습니다 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와 태도로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164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영상 자료를 발표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모듬에서 제작하고 발표한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이 학교에 있었다면 수업 시간에 영상 발표회를 하고 다른 모듬의 영상에 대해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예시 답안을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 모듬의 경우 사랑의 수의사라는 제목으로 동물을 사랑으로 치료합니다의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잘한 점은 동물을 치료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촬영한 점, 보완할 점은 조사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듬의 경우 중학교 생활 미리 알아봐요 라는 제목으로 중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잘된 점은 우리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 선배를 면담해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게 한 것이다. 보완할 점으로는 중학교 생활에 참고할 사항을 자막으로 넣어서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듬의 발표 자료를 보고 다음 내용을 채워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8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여러분, 잘 쉬었나요? 그럼 16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말을 넣어 다른 모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만들어 묻고 답해 봅시다. 영상의 내용, 영상 제작 과정, 발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다음 누가, 어디에서, 왜, 어떻게, 만약, 무엇을, 언제, 또 까닭 등에 대한 말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만약 영상 발표회를 실제로 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또는 앞서 선생님이 도입 단계에서 보여준 영상을 기억하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주로 얻었는지, 만약 영상을 다시 제작한다면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촬영하는 동안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작 중 가장 힘이 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고,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하면서 가장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어디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영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옆에 답을 달아봐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발표하면서 겪은 일이나 느낀 점을 글로 써봅시다 입니다. 예시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할 때는 어렵고 막막했지만 모든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만들어가니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단순하게 영상만 촬영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동의를 구해야 했던 점이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을 마치고 모든 친구들과 함께 만든 영상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영상을 더 멋지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렇게 느낀 점을 글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제작하기 처음부터 그리고 발표하는 순간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글로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아래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다 한 줄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이 작성한 글은 이후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친구들과 꼭 공유해 보기를 바래요. 그럼 16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4단원이 마무리되는데요. 그래서 되돌아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원에서 친구들과 협력한 활동 과정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다음 낱말을 적절히 활용해 자신이나 친구에게 칭찬하는 말을 전해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들에 대한 칭찬의 말보다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칭찬할 만한 점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 보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친구들끼리 칭찬을 주고받는다면 이러한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영상 자료는 너의 창의력 덕분에 더 멋지게 만들어졌어. 또 너의 배려가 없었다면 영상을 끝까지 촬영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말로 서로를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칭찬하는 말을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정말 칭찬하는 일은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적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꼭 적어주시기를 바래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공부한 모든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 속으로. 먼저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 4단원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매체 자료를 알아보았고요. 또 주제에 맞는 매체 자료 찾기, 발표 상황에 맞는 영상 자료를 만드는 방법 알기, 그리고 효과적인 발표 자료 만들기, 영상 발표회 하기까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여러 가지 매체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매체 자료를 주제에 맞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는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대학생이 되면 더더욱, 또 이후에 직장에 가서도.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실천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고 또 여러분의 나름대로 실력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4단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설명하기에 적절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1번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 2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 건축물 비교, 3번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주산지 이동 변화, 4번 학예회 때 연습할 춤 동작과 노래. 정답은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도, 그리고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은 우리나라 다른 나라의 전통 건축물 비교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사진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세 번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주산지 이동 변화.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지만 그림 지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춤이라는 것 자체가 영상을 통해서 보기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영상을 활용하는 내용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발표할 때 적절한 매체의 종류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 및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영상 매체도 있겠고 또 포스터 같은 사진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인구 수의 감소,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매체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무언가 감소한다, 어떤 수를 나타낼 때는 그래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휴대전화 관련 교통사고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를 통해 어떤 주제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주제를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교통사고 발생이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걸을 때나 운전 시에 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활용하여 주제를 전하고자 한다. 이 자료를 통해 어떤 주제를 전할 수 있을까? 사진을 보니까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걸을 땐 안전하게. 어떤 주제를 전할 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위험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표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발표 상황 파악하기. 그 다음에는 그렇죠, 주제를 정합니다. 그 다음은요, 영상의 내용 및 장면을 정합니다.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촬영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촬영 계획 세우기. 그리고 편집하고 발표하기로 마무리가 되겠죠. 다음,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 중 다음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인가요? 제목, 자막, 배경음악을 넣고 촬영한 영상에서 발표에 필요한 장면을 고른다고 합니다. 발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매체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 단계는 그렇죠, 편집하기 단계입니다. 편집하기 단계. 또 편집하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편집 프로그램을 정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인용한 매체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자료를 인터넷에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영상 자료가 보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한다. 두 번째,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비속어와 은어와 같은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네 번째, 영상 내에 다른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에게 사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상권 때문에. 만약에 원하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또는 편집해서 잘 처리를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4단원 모든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